이거 좀 키긴 켜야 되겠다 근데. 16. 아니 이게 금방 꼬리를 내렸네.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할 때 요것도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걸리는 병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그 아까 이제 소개했던 그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잠깐만, 이거다. 요 책에 있어요.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김용대 교수님. 요 책입니다. 나중에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거 예전에는 막 그 요 부분만 따가지고 비포 스캔해서 올려놨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내용이 대충 이렇습니다. 그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통계 분석 같은 거를 할 때 두 변수 사이에 상관성 혹은 이제 인과성을 이제 보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용어를 먼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키하고 이제 몸무게하고 있다고 칩시다. 키하고 몸무게가 있는데 이게 그 키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얘가 이제 190이고 여기는 이제 80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160이고 여기는 40 정도 되고 얘는 이제 뭐 170이고 여기는 50 정도 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에다가 몸무게를 하고 y에다가 이제 키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몸무게가 이제 클수록 키도 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렇죠? 아니면 뭐 키가 클수록 몸무게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러니까 키하고 몸무게하고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릴레이티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과성이랑 일단 코릴레이션이 좀 다른 게 인과성은 뭐가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X하고 Y가 원인하고 결과 관계에 있는 거고 뭐 요것도 굳이 말하면 이제 플러스 보고 X가 클수록 Y가 이제 커진다 이렇게 해서 인과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좀 그거보다 좀 더 정확한 거는 X가 커질수록 Y가 커진다는 건 이제 몸무게가 늘어나면 반드시 키가 커야 될 것 같잖아요. 뭔가 이제 인과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Y를 보고 이제 X,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뒤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인과성을 논의하기는 조금 이제 그렇죠. 아무튼 인과성은 좀 이제 이야기하기 힘든데 숫자만 가지고는 좀 이야기하기가 힘들어요. 인과성은 원래 그냥 그 통계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상관관계는 파악을 할 수 있죠. 그래갖고 예를 들어갖고 뭐 그 공부 양, 그 다음에 시험 점수, 공부량이 클수록 시험 점수가 뭐 나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인과성으로 볼 수 있죠. 공부량이 원인이 되고 시험 점수가 이제 결과가 되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그냥 데이터를 가지고 일단 산점들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공부량이 커질수록 시험 점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이러한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뭔가 이제 같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산점도를 그렸을 때 이 직선의 형태로 뭔가 이제 증가하는 방식으로 삼점도가 찍혀야 된다면은 둘 변수 사이에는 릴레이트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공부량이랑 시험 점수는 상관관계가 있어.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케이스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지역이 이제 옵저베이션 인덱스로 들어가고 아이스크림 판매량 이거는 이제 월 요렇게 찾아야겠다 월. 그 다음에 또 한쪽은 물놀이를 가서 익사한 사람들 이렇게 칩시다. 자 12월부터 살펴볼게요.
그냥 가짜 데이터 만들 거예요. 이거 그냥 진짜 있는 데이터 나고 제 맘대로 지어내는 겁니다. 12월 너무 춥잖아, 그쵸? 아이스크림 한 2개 정도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물놀이 가서 무슨 물놀이를 가, 12월에. 그래서 일단 물놀이를 많이 안 가니까 죽을 일이 별로 없죠? 1만큼 주었어요. 한 명 주었습니다. 1월 아이스크림 진짜 추워요. 이때도 한 3개 정도 팔렸어요. 한 2명 정도 주었다 치고 2월에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한 5 정도 이제 됐다고 칩시다. 그쵸? 그리고 여기도 한 1, 한 명 죽었어요. 3월에는 좀 팔리겠지, 그래도. 3월 정도면 좀 먹을 수 있지. 그리고 빠져 죽은 사람의 수는 뭐 한 5 이렇게 된다고 치고, 여기에서는 4월쯤 되면은 이제 덥잖아. 그러니까 많이 먹고 싶지 않을까? 아닌가? 아직 한 10 정도? 여기도 그냥 5. 대충 합시다. 뭐 이거 정성껏 한다고 누가 뭐 좋게 봐주는 것도 아니고. 5월쯤 되면은 이제 한 30 정도 이제 아이스크림이 판매량이 증가하고, 빠져 죽은 사람은 한 뭐 7 정도 이제 된다고 칩시다. 6월 정도 되잖아요. 아이스크림 한 100개 정도 이제 팔렸어요. 그쵸? 빠져 죽은 사람이 갑자기 한 20 정도 되고, 120개 정도 이제 팔리고, 여기는 뭐 18명. 그 다음에 8월에는 아이스크림이 또 잘 팔리겠지. 또 뭐 한 180개 정도 이제 팔렸다 치고, 아니, 너무 많구나. 95개 정도 팔렸다 치고, 이거 뭐 23명이 죽었다고 칩시다. 이 정도 만들게요. 자, X축에다가 아이스크림 판매량을 넣어요. Y축에다가 빠져 죽은 사람 수를 넣어요.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잖아. X가 크면은 Y는 대체로 크죠.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빠져 죽는 사람이랑 뭔가 연관이 있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죽나? 아니 혹시 물에 빠져 죽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는 힘들죠. 그렇죠? 이거 왜 이렇죠? 아이스크림 판매하는 거고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쵸? 키하고 몸무게가 상관이 있을 것 같잖아. 키가 크면은 뭐 그래도 뭔가 붙어 있는 면적이 많으니까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는데, 아이스크림 판매를 누가 이제 얼마나 한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물에 빠져 죽을 건지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근데 상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렇죠? 이게 흑막이 있거든요. 흑막. 그러니까 온도라는 흑막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도하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상관이 있어요. 그쵸? 더우면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왠지 높아질 것 같아. 그쵸? 온도가 높아지면 더우니까 막 물놀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물놀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빠져 죽는 사람들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온도하고 물놀이 가서 빠져 죽는 사람들도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도 연관이 있고 여기에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그 온도라는 흑막이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같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아이스크림 판매량, 그 다음에 소아마비. 데이터를 막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어떤 소아마비를 나타내는 어떤 반응 수치가 높아지는 걸 확인했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월 이렇게 하고 뭐 1, 2, 3, 4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판매량이 이제 여름에 많겠죠? 그렇죠? 소아마비를 딱 보니까 여기에 이제 많이 소아마비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런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야 이거 아이스크림이 애들한테 나쁘다.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소아마비 수치가 너무 높은데 이 둘 사이에 플러스 그려보니까 완전히 이제 직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거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어떠한 상황이었냐면은 여름에 애들 데리고 수영장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수영장에서 소아마비를 뭔가 좀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뭔가가 이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여름에 수영장을 많이 가니까 소아마비 반응 수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랑 별개로 여름에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흑막은 뭐냐면 이것도 온도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 온도가 흑막이고, 온도 때문에 수영장을 많이 가서 이제 얘가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판매량도 높아져서 마치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소아마비가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데이터를 그려보면. 그 예제인데, 그래서 그냥 제가 가짜로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20 플러스 2 곱하기 온도 플러스 오차다. 그냥 뭐 이러한 데이터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온도, X축이 온도고 Y축이 이제 아이스크림 판매량인데,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이제 그 온도가 이제 마이너스 10도 이럴 때는 되게 조금 팔리고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숨어있는 사항은 소아마비 반응 수치는 30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온도, 얘도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얘하고 얘는 수식상으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온도가 얘에 영향을 주고 온도가 여기에 릴레이티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도 온도하고 소아마비 반응 수치를 그려보면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응 수치가 뭐 20, 여기는 60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형태가 그려지겠죠. 그럼 당연히 온도가 클수록 이것도 큰 값이고 얘가 이제 큰 값이니까 데이터로 우리 관측을 해갖고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아마비 반응 수치랑 그리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뭐 이러한 거 이제 숨겨진 흑막을 잘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이었고 요것도 그 실화예요. 그 어떤 이제 담배 있죠. 담배 피우면 폐암 걸릴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흡연하는 사람들의 이제 흡연자 수,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이 걸렸냐 안 걸렸냐, 아니면 혹은 폐암을 나타내는 수치, 이거 딱 두 개를 뽑아가지고 XI 플러스 그려보니까 직선 형태로 이렇게 퍼져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야 봐봐 담배 피니까 걸리잖아. 이렇게 딱 주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그 졌습니다. 담배 회사가 이겼어요. 아니야 이거는 꼭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 할 수는 없어. 이런 어거지를 써가지고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건데, 교회, 그 다음에 범죄 건수, 이러한 두 개의 컬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도시, 자, 서울, 전주, 대전, 대구, 부산, 그 다음에 뭐 작은 도시 뭐 있지? 작은 도시 1, 작 1, 작 2, 작 3, 이렇게 칩시다. 자, 서울에 교회가 몇 개 있을까? 한 1000개 정도 있겠죠? 범죄는 800번. 범죄의 나라예요, 여기는. 전주는 교회가 한 500개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는 뭐 한 400건 정도 있다고 칩시다. 그렇죠? 대전은 뭐 한 이제 교회가 한 800개 정도 있고 범죄는 뭐 대전은 이제 한 350, 요 정도 있다고 칩시다. 뭐 범죄가 적다. 대구는 한 900명 정도 있다고 칩시다. 너무 성의 없이 만든 것 같은데 서울이 2000으로 바꿀까 그래도? 아 그럼 이거를 1600 정도로 바꿔야 되겠지. 1500 이렇게 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네. 400 뭐 이렇게 칩시다. 부산은 지웁시다. 귀찮으니까 작은 도시, 작은 도시에 사람이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인데 한 사람 20명 있어. 교회가 없어요. 범죄가 없어요. 이러면 너무 극단적이니까 하나하나 있다고 칩시다. 교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작은 마을 들리는데 교회가 한 10개밖에 없어. 범죄는 한 3건 일어났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XY 그리면은 직선으로 보이겠네. 이거 당연하겠죠? 그쵸? 얘가 작으면 얘도 작고 얘가 작으면 얘가 크면 얘도 크잖아요. 그러면은 와, 이 논리대로 치면은 담배가 폐암에 영향이 있다. 그 단순히 플라크라고 그게 연관이 있다라는 주장을 하려면은 교회를 지으면은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논리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똑같잖아, 세팅이. 그렇죠? 이거는 왜 이래요? 그렇죠. 인구가 흑막이잖아요. 인구가 많으면 교회를 많이 짓겠지. 인구가 많으면 문제 일으키는 사람도 그 비율 따라 많아질 테니까 범죄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카운트를 칩니다. 폐암, 애암 수치. 그 다음에 뭐지? 흡연수, 담배 피우는 수.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흑막이 있었어요. 이 직장. 근데 직장이 요거를 앞에 이렇게 놓읍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그
그냥 앉아갖고 사무직이에요. 뭐 사무직도 담배를 많이 피긴 하는데 그냥 그 억지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직이에요. 그래갖고 난 그냥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 그리고 나는 그 맨날 봉사 다니고 매일 이제 행복해요. 그래갖고 난 담배 필 일이 없어요. 행복 직장. 폐암 수치 10. 담배 피운 수 뭐 거의 뭐 5, 뭐 평생 5개 폈다고 칩시다. 이제 불행 직장. 스트레스 너무 받아. 막 가가지고 강산 가가지고 뭐 맨날 이제 그 돌 캐고 돌 한 번 패고 이거 담배 한 대 피고 또 돌 한 번 캐고 이렇게 맨날 피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힘든 일 계속 시키면 군대 가서 많이 담배 피는 것처럼 힘든 일 계속 시키면 담배 많이 피거든요. 폐암 수치 90. 담배 피운 수 50. 이럴 수 있잖아요. 행복 직장 1, 2, 3, 4. 그 다음에 불행 직장 1, 2, 3, 4. 이렇게 있으면은 와 이러면은 직장이라는 흑막이 있어갖고 이 사람이 좀 열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담배를 이제 많이 피울 수밖에 없고 이런 흑막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거 조사해봤어? 안 했겠죠 당연히. 그냥 그 사람들이 무슨 직장 하나에든 이제 뭐 모든 변수를 어떻게 다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게 흑막이 직장일 수도 있고 성별일 수도 있고 어떤 뭐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성격일 수도 있고 지역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담배를 안 팔 수도 있잖아. 그렇죠. 어떤 주는 담배를 뭐 1인당 뭐 그 세갑만 사고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뭐 담배 하나에 뭐 한 100만 원씩 판다든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모든 거를 너희가 고려한 적이 있냐? 없겠죠. 그러면은 인과성이나 상관성을 주장할 수 없겠죠. 이러한 흑막을 제대로 제거한 다음에 고려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졌어요. 막 그런 뉴스 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진 뭐 과학적 사실은 없다. 이걸 정확하게 밝히기 힘들겠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거를 통제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하고 소아마비 반응 수치를 보고 이게 담배 얘기를 왜 하고 있었지? 요런 것 때문에 이게 흑막이 잘 고려되어서 제거가 되어야 돼요. 그럼 이제 교회하고 범죄 건수 있죠. 요 예제로 다시 보면은 교회를 지어갖고 범죄 건수가 증가한다라는 주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구를 통제를 해야 돼요. 통제한다라는 건 무슨 소리냐면은 인구가 비슷한 지역끼리 묶어봐. 그러니까 서울은 너무 이제 세니까 빼고 뭐 전주하고 비슷한 인구 지역을 싹 묶어보고 그러면 이제 교회 숫자하고 뭔가 범죄 숫자하고 비슷하잖아요. 근데 어떤 지역은 인구가 비슷한데 교회를 되게 많이 지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떤 지역은 인구 대비 교회를 조금 지었을 수도 있고 뭐 불교 도시야. 뭐 그럼 이제 교회가 적겠죠. 그럼 진짜 교회가 많은 지역이 범죄 건수가 더 많은지를 살펴보면 되죠. 그래서 진짜 많으면 인구를 일단 통제한 다음에 인구를 똑같은 상황으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 숫자하고 범죄 건수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때도 상관관계가 보면 진짜 그런가 싶을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인구를 통제하면은 아까 괜히 지었네. 뭐 전주랑 도시 1, 도시 2, 도시 3 사이즈가 비슷하면은 대충 이제 범죄 건수하고 이게 범죄 건수가 교회 수가 20명, 범죄가 이제 5명이면은 대충 이 비율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101 그렇죠? 이런 식으로 대충 그냥 이 근처에서 그 근방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직선 관계가 안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릴레이티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볼 겁니다. 그 아이디어랑 비슷하게 갈 건데 이게 다시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소아마비 반응 수치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온도가 흑막이었잖아요. 흑막은 제거를 해야 돼. 그러면은 온도가 비슷한 지역끼리 온도가 비슷한 시기끼리 통일을 해가지고 소아마비 반응 수치랑 그거를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상관계수가 좀 줄어들 겁니다. 요건 이제 데이터가 너무 적어가지고 제가 그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를 다시 만들었는데 여기 x축이 온도, 그 다음에 y축이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x축이 온도, 얘는 이제 소아마비 반응 수치, 그리고 여기는 온도가 이제 안 보이는 상황에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소아마비 반응 수치를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온도가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그 앞에 있던 것들을 합쳐서 그린 건데 x축이 온도, 아이스크림, x축이 온도, 소아마비 반응 수치, 요거는 이제 숨겨져 있는 상황이에요. 히든 원투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관측한 거는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랑 그 다음에 소아마비 반응 수치예요.
릴레이티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온도가 25인 지역만 부분만 골라갖고 색깔을 칠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만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직선관계가 안 보이죠. 그렇죠? 추세선 그림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러면은 온도로 통제했을 때는 아이스크림이랑 소화마비 반응 수치가 릴레이티드 되어 있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결론이에요. 요거는 제가 그 온도별로 컷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온도가 0이랑 5 사이 인구가, 온도가 이제 10이랑 15 사이 인구가 이런 쪽으로 쭉 나눠가지고 그 구간을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색깔별로 시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색깔별로 온도가 같은 애들이에요. 이것들의 추세선을 그려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추세선이 요렇게 플랫하게 됐고, 여기도 플랫하게 됐고, 노란색끼리 그리면 플랫하게 됐고,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렸던 지지 플랫을 이용하면 구간별로 추세선을 그리니까 이게 다 플랫으로 나오게 된다. 그래서 온도를 통제했을 때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이랑 요거를 보니까 언뜻 보기에는 이게 직선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코릴레이트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온도라는 흑막을 우리가 잘 찾아가지고 그거를 통제한 다음에 살펴보니까 이게 플랫하게 보이더라. 그래서 결론이 해피엔드처럼 끝날 것 같은데 또 누가 이런 제기를 합니다. 사실은 흑막 2가 있어갖고 흑막 2까지 같이 고려하니까 다시 직선이 보면 어떡해? 흑막을 고려할수록 이게 지금 경향이 바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래핑을 할수록 흑막 2를 고려했는데 흑막 2를 고려하니까 직선이 또 바뀌면 어떡하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럼 또 상관이 있는 거지. 그건 누가 아냐? 통계적으로는 못해요. 통계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고 그런 흑막을 찾을 수는 없고 그 이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들이 판단해가지고 이 소아마비에 영향을 줄 것 같은 요인들을 이제 고려해봤을 때 요거는 좀 우리하고 이제 뭐 상관이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사람 이름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소아마비 방수치하고 상관이 없을 테니까 성이 차면은 뭐 병에 걸리고 그럴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요거는 관련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조사를 해보고 아니면 통제를 해보고 이런 실험 계획을 전문가들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만약에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불가능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상황들 있죠? 모든 상황들을 제가 변수화시켰어요. 변수화시키고 그것들을 다 통제했는데 그래도 아이스크림이랑 소아마비가 선처럼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더 이상 고려할 수 있는 흑막은 없어요. 그냥 무한대의 흑막을 저는 다 고려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말로만 한 거예요. 그러면은 코릴레이티드 되어 있으면 인과성이 있다라고 그냥 결론을 내려도 됩니다. 그때는 이제 상관성이 있다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고 그때의 상관성은 심지어 인과성을 그냥 바로 의미를 해요. 그거 말고 다 통제했는데 얘가 증가할 때 얘가 증가하면은 이거는 그냥 인과성이라고 그냥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코릴레이션 이퀄 코잘리티가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애들에 대한 흑막을 다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PCR하는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게 불가능하면은 랜덤으로 뽑아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통해 갖고 샘플을 추출하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특정 그룹만 이제 몰려갖고 뽑히게 되면은 뭔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실험을 해보자. 실험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먹어. 이렇게 해서 먹어보고 반응 수치 보고 먹어. 실제로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도 하면은 이게 모든 흑막이 고려가 랜덤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평균을 취하면은 그게 이제 중간 정도로 다 이제 스문이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흑막을 고려한 건 아니지만 그 효과가 상쇄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거를 증명을 했습니다. 이게 실험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요 실험계획법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배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담배를 이제 폐암의 원인이라고 규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실험계획법에 따르면은 이거를 해야 되거든요. 사람을 모아서 담배를 한 30년만 펴봐라. 난 추적조사를 하겠다. 랜덤으로 무작위로 이제 사람들을 긁어 모아서 그런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쵸? 가능할 것 같은 나라가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불가능하죠. 그쵸?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실하게 알려면 실험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 이제 이러한 그 기술들이 많이 발전을 하는 이유가 할 수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되는 거고 요 실험계획법은 좋기는 해요. 그러니까 약간 신약 개발 같은 거 나올 때 그걸 이제 테스트할 때는 괜찮은데 뭐 약 좀 먹어보고 이제 무해하다 뭐 이제 뭐 약간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그 정도만 체크하는 약이다. 이렇게 보면은 실험을 해가지고 판단을 그러니까 인가성을 이제 입증하는 데 쓸 수가 있는데 이게 제약이 되게 많죠. 일단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실험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때때로는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요. 담배를 강제로 피게 한다든가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방법은 뭐냐면은 인가추론이라는 방법인데 그 인가성을 우리는 어떻게든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이 옛날에 피셔가 주장했던 실험계획법. 실험을 통해 갖고 흑막을 다 이제 상쇄시켜라.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고 두 번째는 흑막을 상쇄시킨다는 거는 결국에는 내부에 있는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 공통적인 그 흑막에 해당되는 변수 있죠. 그거를 비슷한 수준으로 통일을 시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흑막이야. 인구수가 흑막인 것 같아라는 거는 인구수가 비슷한 애들만 모아갖고 네 말이 맞는지 보자. 아니 온도가 흑막이야. 그럼 온도가 비슷한 애들만 모아가지고 네 말이 맞는지 보자. 이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담배하고 폐암인데 내가 이제 예상되는 흑막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예상되는 흑막이 몇 개가 있으면은 그 흑막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아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비슷한 군들끼리 매칭을 시킨다 그럽니다. 매칭을 시켜갖고 그때도 비슷한 애들끼리 매칭을 시켰는데 이 사람은 폐암이 많이 걸리네. 그럼 담배를 피우면 폐암 걸릴 확률이 높겠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방법은 인가추론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샘플이 좀 적어도 괜찮거든요. 한 100명 정도 실험 어이씨 그런갑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샘플이 되게 많아야 돼요. 한 10억 명 정도의 뭐 샘플이 있고 그중에서 왜냐하면 모든 변수를 고려해서 비슷한 애들을 찾아야 되니까 교집합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되게 많아야 되는데 최근 들어 각광받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실험을 통해 갖고 소수의 샘플을 되게 아껴가면서 실험 뭐 분석을 했는데 요즘은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특정 분야는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인터넷에 데이터를 올리죠. 나 어디 갔어, 뭐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올리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수많은 데이터들을 크롤링해서 수집을 한 다음에 비슷한 속성끼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뭔가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인가 추론을 하는 이러한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걸 제가 그냥 여기에 대충 써놨습니다.